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상하게 엎어져 있는 이것은 여기 동대구역 옆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옥상공원의 조형물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저런 모습의 조각품들이 여기 많습니다. 여기서 내리다 보면은 대구 시내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 맞은편에 팔공산이 보이네요. 팔공산이 보입니다. 여기 강연차 와서 좀 시간이 있어서 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방금 인터넷을 체크하니까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세 사람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가 금방 해산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가 되니까 워낙 여론이 안 좋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통에 금방 그 주관단체가 해산했다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중앙일보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말미에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의 노벨 평화상 수상도 가능하다 하는 글을 제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전제가 우선 틀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배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특히 중요한 언론사의 사주였던 사람, 더구나 미국 주재 대사를 지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더구나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노벨 평화상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적 사기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상당수는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또 김정은한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 악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고 스탈린, 히틀러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을 황폐화시키는 말입니다. 노벨 평화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야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북한에 햇볕을 비추어 주었더니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햇볕으로서 핵폭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노벨상을 받게 한 김정일, 김대중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즉 김정일과 만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국민들 몰래 북한으로 보내준 4억 5천만 달러가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했던 거 김정은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주한미군 계속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풀렸다. 이게 노벨 평화상 받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이 주한미군이 아니라 남북 간에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은 있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또 웃음거리가 된 게 있죠. 1973년 노벨 평화상. 월남에 평화를 가져왔다. 월남 평화협정을 맺었던 배주역, 미국의 키신저,
그리고 월맹을 레독토 두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했는데 두 사람 다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월남 평화협정은 그 2년 뒤에 월남이 공산화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월맹은 유리해지니까 평화협정을 깨버렸습니다.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레독토, 키신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핵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까? 핵이 더 많아진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94년에 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오슬로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분쟁은 계속되고 라빈 수상은 1년 뒤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카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아마. 이렇게 노벨 평화상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치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허영심이 생깁니다. 정치인이 허영심을 가지게 되면은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석현 씨가 이 세상 사물을 잘 알만한 사람이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가 공동수상한다 하면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트럼프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히틀러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나온 사람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받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노벨에 대한 모독입니다. 노벨. 스웨덴 사람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양심에 걸렸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그러나 평화상을 빼고 권위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든지 의학 이 부분에서의 노벨 평화상은 노벨상은 권위가 있지만 노벨 평화상은 몇 사람이 받은 노벨 평화상에는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구가 고향은 아니지만 대구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박정희 대통령은 상이라든지 명예박사를 싫어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단 한 건의 명예박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측근들이 명예박사 받는 아이디어를 올리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내가 무슨 교수냐고. 그리고 이분은 호를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호, 김대중 후광, 김영삼 거산 이런 식으로 호가 당시에 유명했는데 호를 써서 올려주어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처럼 거칠애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허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소박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보이는 이런 문명 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합리적 국가 경영에서 나옵니다. 그 합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과학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을 단단히 챙겨가지고 옳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실은 현실이고 사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합리적 정책을 펴면은 대충 성공합니다. 그게 실사구시 정신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 문명, 위대한 문명은 실사구시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이 따로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74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3등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7월 1일부터 도입한 의료보험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죠.
가장 편리하고 가장 값비싼 의료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소 장수 체질도 아닌데도 지금 세계에서 3번째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후에라도 노벨 평화상을 추정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공동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